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춘 도시는 어디일까요? 뉴욕에서 온 기자 에단 밀러는 한국의 첨단 교통 시스템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는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을 수없이 취재하며 대중교통의 발전이 곧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신념을 가진 베테랑 기자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에게 너무도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에서 도심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공항철도,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건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 첫인상부터 놀라움을 안겨준 서울. 하지만 그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는 서울시 교통운영본부를 취재하며 한국의 교통혁신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희망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당신 성함이 밀러 씨라고요? 서울시 교통운영본부에서 만난 한 노신사가 에단의 이름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으로 참전한 밀러 대위를 아십니까? 에단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제임스 밀러 대위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하지만 전쟁 중 실종되었고 가족들은 그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것도 교통 시스템 취재 중에 그의 이름이 나오다니 이 노신사는 대체 무슨 사연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한국의 교통혁신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에단은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그가 어릴 적부터 듣던 할아버지 제임스 밀러 대위의 이야기가 지금 이곳 서울에서 다시 등장하다니. 밀러 대위를 아신다고요? 에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노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51년 겨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서울.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가족을 잃고 길거리를 떠돌던 중 어느 미군 병사가 저를 발견했어요. 추위에 떨던 저를 군용 코트로 감싸주며 괜찮아, 넌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병사가 바로 제임스 밀러 대위였습니다. 에단은 숨을 삼켰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중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죠. 그분 덕분에 저는 미군이 운영하던 피난민 캠프로 가게 되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임스 대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노신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에단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가족사가 한국과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에단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혹시 이 노신사가 그 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노신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분은 저를 구한 후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에단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노신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렇지만 밀러 대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저는 교통공학을 공부했고 대한민국의 교통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밀러 대위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 순간 에단은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통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을. 에단은 숨을 고르며 노신사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가족사와 한국의 교통 발전이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교통공학을 공부하셨다고요? 에단의 질문에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 후 저는 너무도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러 대위가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어요. 세상은 변할 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내가 잘하면 이곳도 달라질 거야. 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랐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통공학을 공부했고 한국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평생을 바쳤습니다. 노신사의 말에 에다는 깊이 감동했어요. 밀러 대위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노신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의 가족을 만나 꼭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전쟁이 끝난 후 미군으로부터 받은 표창입니다. 밀러 대위의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에다는 조심스럽게 메달을 받았어요. 70년을 넘게 이어진 감사의 마음이 담긴 메달.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노신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에다는 깊은 여운을 안고 서울의 도로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 도시의 정교한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노력과 희망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이 혁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는 본격적으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속에 숨겨진 기적.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지하철 통제센터였어요.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하철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경이로울 정도였죠. 서울 지하철은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하루 평균 1,0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릅니다. 교통운영본부 직원이 설명했어요. 1,000만 명이요? 뉴욕도 바쁘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운영되진 않아요. 비결은 바로 한국전쟁 이후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새로 구축한 덕분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대신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설계했죠. 에다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한국은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 나라였어요. 스마트 버스 시스템. 다음으로 그는 서울의 버스 시스템을 취재했어요. GPS와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 결합된 서울의 버스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정확한 도착 시간, 다양한 노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니. 뉴욕에서 이 정도의 효율성을 보려면 몇십 년은 더 걸리겠는걸? 에다는 서울의 도로를 누비며 연신 감탄했어요. 그런데 그는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는 다시 노신사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밀러 대위 덕분에 저는 한국의 길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에다는 깨달았어요. 서울의 도로와 지하철, 버스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희생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길이었다는 것을.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워 보였어요. 하지만 에다는 취재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교통운영본부의 한 관계자는 에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죠? 에단이 묻자 관계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서울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패턴도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직장인 중심의 통근 수요가 가장 컸다면 이제는 고령층의 이동 편의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에다는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관계자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AI 기반 교통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인구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와 무인 지하철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죠. 에다는 감탄했어요. 그렇군요.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때 관계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최근 들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네트워크에 발생한 이상 징후.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어요. 최근 지하철 2호선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구간에서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GPS 신호가 일시적으로 끊기거나 전력 공급이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지는 현상도 보고되고 있죠. 에단은 흥미를 느꼈어요. 뉴욕에서도 지하철 문제가 빈번한데 서울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꽤 드문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조사 중인데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단은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는 직접 현장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단은 곧바로 지하철 2호선의 이상 현상이 발생한 구간으로 향했어요. 시스템 오류라고 하기엔 너무 미묘한 문제였어요. 열차가 특정 구간에서만 지연되고 신호가 순간적으로 끊기는 현상.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래된 터널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서울 지하철 공사 관계자가 에단을 안내하며 말했어요.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원래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옛 철도 터널이 있던 자리였어요. 이후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대부분 철거됐지만 일부 구조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쟁 당시 터널이라 에단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전쟁, 밀러 대위, 그리고 서울의 교통 혁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그때 공사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이 구간의 공사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숨어 지냈던 장소로 추정되는데 아직 완전히 조사되지는 않았죠. 에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장소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공사 관계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접근이 어렵지만 특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터널 깊숙이 들어갔어요. 조명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벽면을 따라 오래된 글자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에단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제이 밀러, 1951 밀러? 에단은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의 할아버지 제임스 밀러 대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 에단은 숨을 삼키며 벽을 어루만졌어요. 설마 할아버지가 이곳에 있었던 건가? 그는 가족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제임스 밀러 대위는 전쟁 중 실종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서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서울의 지하철 터널에서 그 흔적을 발견했어요. 공사 관계자가 놀란 듯 에단을 바라봤어요. 이름을 아십니까? 에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제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터널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에단의 할아버지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고 어쩌면 그의 마지막 순간이 이곳에서 펼쳐졌을지도 몰랐어요. 에단은 터널 속에서 흔들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을 어루만졌어요. 이곳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던 걸까? 왜 그의 흔적이 서울의 지하 터널에 남아있는 걸까? 공사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터널은 원래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숨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군 병사들도 일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어요. 에단은 숨을 삼켰어요. 그럼 제 할아버지가 이곳에 있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인가요?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특히 전쟁 당시 몇몇 미군 병사들이 한국 피난민들과 함께 이 터널에 숨어 있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중 한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단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밀러 대위는 끝까지 이곳을 지켰던 걸까? 그때 노신사 즉 밀러 대위에게 도움을 받았던 소년이었던가 터널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는 벽에 새겨진 밀러 대위의 이름을 보고 손을 떨었어요. 여기였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본 곳이. 에단은 깜짝 놀라 노신사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셨다고요? 노신사는 눈을 감고 7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1951년 터널 속 마지막 임무. 전쟁이 격화되면서 서울에서 피난민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였고 폭격을 피해 이 터널로 숨어들었어요. 그때 밀러 대위와
그의 부대원들이 우리를 발견했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노신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적군이 이 터널을 향해 접근해 왔습니다. 밀러 대위는 우리 피난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적을 유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동료 몇 명과 함께 터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에다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싸우셨던 거군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았습니다. 에다는 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단순히 전쟁을 치른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고 그 희생이 한국의 미래를 바꾸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희생 덕분에 한 아이가 성장하여 서울의 교통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 에다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취재는 단순한 교통혁신 기사를 넘어 역사를 조명하는 여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에다는 터널 속에서 할아버지의 희생을 되새기며 깊은 감동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싸우셨다. 그런데 왜 그의 기록은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는 서울시 교통운영본부로 돌아와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라진 기록, 숨겨진 역사. 에다는 미군과 한국군의 전쟁 기록을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밀러 대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었어요. 그는 단순한 실종자로 처리된 듯 했어요. 이상하군. 분명히 생존자가 있었고 터널에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왜 공식적인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때 노신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빠르게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미군은 경제 발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일부 기록은 묻혀버렸죠. 하지만 밀러 대위의 희생은 이렇게 도로와 지하철, 이 나라의 발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에다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의 희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할아버지가 구한 한 아이는 대한민국의 교통을 발전시켰고 이제 그 손자는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려 하고 있었어요. 교통혁신의 의미를 다시 묻다. 에다는 서울의 거리 위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지하철이 달리고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이 도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에다는 이제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었어요. 에다는 단순한 교통 취재가 전쟁 속에서 사라진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여정이 될 줄 몰랐어요. 그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어요. 밀러 대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없을까? 노신사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혹시 한국의 전쟁 유품 복원 프로젝트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쟁 유품 복원 프로젝트요. 노신사는 컴퓨터 화면을 켜서 관련 정보를 보여주었어요.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서 전쟁 당시 남겨진 문서와 유품을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 문서, 손상된 필름, 심지어 녹음된 음성까지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고 있죠. 에다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기록도 남아있을까? 노신사는 조용히 한 파일을 열었어요. 밀러 대위의 마지막 메시지. 이건 최근 복원된 한국전쟁 당시 미군 통신 기록 중 하나입니다. 정식 문서로 남아있진 않지만 일부 무전 메시지가 복원되었어요. 에다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여기는 밀러 대위. 피난민들은 무사히 빠져나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들이 이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미래를 위해서. 무전은 거기서 끊겼어요. 에다는 눈물을 삼켰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가 지키고자 했던 미래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에다는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에다는 이어폰을 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무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다시 서울의 도로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며
지하철이 정교하게 운행되는 이 도시.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전쟁과 혁신, 그 연결고리. 노신사는 조용히 에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밀러 대위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지금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에단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미래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의 서울이 있군요. 노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 순간 에단은 기사의 결론을 정할 수 있었어요. 에단은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는 이제 단순한 교통 시스템 혁신이 아니라 서울의 발전 뒤에 숨겨진 희생과 인연, 그리고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이야기하려 했어요. 그의 기사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서울의 도로 위에 흐르는 70년의 이야기. 뉴욕타임스, 에단의 특별 기고문. 서울은 단순한 첨단 교통 시스템을 가진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혁신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낸 기적의 도시다. 한국전쟁 당시 한 미군 장교는 피난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는 끝까지 그들을 보호했고 마지막 무전에서 미래를 위해라는 말을 남겼다. 그로부터 70년 후 그가 지킨 한 소녀는 대한민국의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자의 손에 의해 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진다.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은 그 증거다. 기사가 게재된 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해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달렸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잊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에단은 노신사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밀러 대위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에단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당신이 지키려 했던 미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는 뉴욕을 향해 날아갔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희생과 혁신이 만들어낸 서울의 기적.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여러분도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